안녕하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에요.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사람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건강톡톡 생생톡톡 35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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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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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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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메뉴판이 복잡해서 못 고를 땐 사글세 내고 돈 없을 때 밥 대신엔 짜장면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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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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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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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여자친구와 싸우고서 바람 필 때 다른 여자와 힘 맞추고 담배 필 땐 마라톤하고 감질나게 목 죽일 땐 순댓국 먹고 후식으로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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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아메리카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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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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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쏘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빼고 주세요 네, 쓰리안님이 신청하신 아메리카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와 딱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커피인데요. 이번 주제를 정하고 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와우님께서 보성 녹차밭으로 녹차 체험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커피니까 네. 커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전라도 전라남도 고흥 지역에 그 커피를 재배하고 그 폐교를 활용해서 그 커피 체험을 하는 장소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어요. 와우. 네. 저 처음 들어요. 저희 저도요. 시계기부 쪽인데. 네, 저도요. 그 기후 변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겠죠. 열대야가 되어가는. 네, 그래서 네. 저희 이게 주제하고 맞는 장소였으니까 한번 다녀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에 아쉬운 분. 네. 네. 하여튼 보성 녹차밭에는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지난해 갔다 오고 올해 또 갔다 왔는데요. 네. 가면 갈수록 정말 너무 재밌고 네. 아주 감동 깊은 그런 네. 아주 일정인 것 같아요. 녹차를 따고 네. 녹차를 덮고 네. 그 녹차를 그 덮은 거를 가지고 네. 차를 우려서 마셔요. 아,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네. 가족하고 함께 가서 네. 마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차는 또 어느 분과 마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강추입니다. 강추. 네. TV에서 봤거든요. 그 네. 계단식처럼 네. 되어 있는 거에서 저게 정말 산세가 좋고 그러니까 네. 딱
그곳에 앉아 있으면 취할 것 같은 네. 느낌. 맞아요. TV 화면으로만 맞아요. 봤어도. 화면으로만 네, 봤어도. 그래서 네. 뭐 드라마나 뭐 네. 이런 그 굉장히 뭐 광고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알려지지 않은 또 보송에는 그 녹차밭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구석구석 둘러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경치를 구경하는 것 자체도 좋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예. 근데- 저만 못 가봤군요. 네. 아, 제가 카페인을 안 먹어서.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녹차밭도 다녀오시고 했으니까 차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때는. 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요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그 굉장히 많이들 커피를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전 연령층에서 아까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커피를 마시는 경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커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은 그 커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커피하면 지금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네. 예전에 식당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몸이 힘드시면 커피를 많이 드셨는데 어떤 분명히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예쁘게 커피잔에 커피를 드시는 걸 봤어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물컵에 커피를 드셨는데 제 마지막 기억은 네. 그 우리 국그릇 있죠. 네, 대접. 그 대접에 네. 커피 두 봉지 타서 음. 휘휘 저어서 네. 그렇게 해서 아니 그래서 아 커피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데 네. 거기에 따라 이제 TV 광고 피로 회복제를 드시지 않고 커피로 대신해서 피로 회복을 네. 하시는 것 같은 네. 느낌에서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커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아하. 없거든요. 정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비가 오고 촉촉한 저기 하면 분위기 있을 때 향을 이제 네. 맡아보면 냄새는 참 좋다. 근데 이것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오. 없어요. 좀 맛있는데. 골동품이에요. 커피에 대한 골동품. 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네. 집에는 그래서 커피가 없어요. 오. 네. 접대용도. 네, 접대용도 없어요. 이야. 그래서 남편분도 안 드시나요? 저희 애기 아빠 저희 집에서는 못 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집에 대장말을 드려야죠. 네. 편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냥 차 종류로 네. 있고 근데 아.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커피 많이 마시고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음료 많이 네. 마시는데 맞아요. 에너지 음료 다행히 같은 거. 저희 네. 집 아이들도 커피를 하지. 아하. 저희 큰 아이가 대학생인데 네. 커피 마시는 돈이 제일 아깝대요. 비싸요. 네, 아, 밥 사 그쵸. 먹고 맞아요. 하는 그 커피 값이 그러니까 카페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웬만한 그 학교 교내에서 먹는 학식 값이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떤 건 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커피 값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메 하시는 아메리카노 네. 가격이 2,500원, 3,000원 정도 한다라고 아, 맞아요. 아니죠. 노, 아니에요? 노,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테이크아웃 값. 아 그래요? 네. 와, 좀 비싼 데 가면 네. 4,500원. 보통은 4,500원, 그래요? 5,000원 하죠. 네. 아깝죠. 안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마시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커피를 도대체 언제부터 마시게 되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와우님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조사를 하셨다고. 네네네. 그 전에 저도 네. 커피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고 싶어요. 네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커피 가는 기계랑 네. 그런 어떤 기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잔을 아침에 네. 진하게 먹고 네. 딱 시작을 하면 뭔가 그 뿌듯함, 나에게 그 선물해주는 듯한 그 뿌듯함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있고 네. 오후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네. 이렇게 커피 이렇게 2봉지 탁 넣어서 드셨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걸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봉투 커피 2개 탁 넣고 네. 먼저 이제 컵을 가열을 한 다음에 컵을 데워서 봉투 커피 넣고 거기다가 저는 소금을 조금 넣어요. 그러면 그 진한 풍미가 네. 감동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소금 커피. 봉투와 소금의 결합. 그 저기 알갱이 커피가 아니라 그 봉투 예. 커피. 네. 거기다 소금을 넣어요? 네네네. 알갱이 커피에다 넣어도 맛있긴 한데 네. 근데 봉투 커피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네. 그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그 뒤끝 단맛이 맛이 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진한 맛이 그 뒤끝 네. 맛이 깔끔해져요.
저도 꼭 한번 네네. 소금을 드시진 넣어서 않으니까 먹어봐야 시도해보시면 좋겠네요. 되겠는데요. 아, 네네. 네, 맞아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커피가요. 네. 사실은 이거 언제부터 먹었냐 하면요. 네. 그냥 이렇게 자료 찾아보니까 네. 한 6세기경 아프리카에서 네. 먹었다고 해요. 거기에는 칼디라는 소년이 살았답니다. 네. 칼디요? 네, 칼디. 우리 그 유래에 대한 동화 네. 한 편 듣고 가도록 할게요. 네. 그 칼디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치기가 그 날씨가 안 좋아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양치기 소년이 평소에 가지 않던 먼 곳으로 염소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칼디는 한 무리의 염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얘들이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네. 비정상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염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입속에 빨간 열매를 넣고 아작아작 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져서 칼디도 염소들이 먹은 이 열매를 직접 따먹어 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자신도 이전과 다르게 막 춤출 것 같고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뭔가 약간 그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인류가 처음 본 커피의 효능이랍니다. 흥분하고 뭔가 각성이 되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그게 카페인이에요. 아, 정말요? 근데 커피에 네. 이 양치기 소년의 동화가 숨어 있다는 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그 칼디 맞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근데 그 처음 발견된 게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라니까 좀 친숙함이. 네.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처음 듣는 커피 역사 이야기인데 재밌네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커피는 아랍으로 전파되면서 본격적인 음료로 개발되었다고 해요. 커피를 마시면 졸지 않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네. 카페인은 뇌에서 피곤한 신경을 쉬게 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하여 이 같은 각성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그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을 좀 마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잔, 두 잔은 그래도 좋은데 네. 이게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네, 저도 카페인 중독인가 봐요.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커피의 향긋한 향을 거부할 수 있는 피오나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종교의 힘. 어렵다. 네. 저는 진짜 그 커피를 저희 집은 잘 마시지 않았어요. 네. 늘 보리차만 먹었는데 네. 어느 순간 저도 그 커피를 이렇게 네. 마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 커피가 네. 맛있기도 하지만 역시 그 습관적으로 먹는 것도 뭐 무시 많은 것 못하죠. 같아요. 저는 네. 사실은 제가 이게 굉장히 잘못한 일인데 여름에 어느 해인가 저희 남편이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믹스 커피를 병에다 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아둔한 사람이 한 잔씩만 마시면 될 걸 여름에 물 마시듯. 물 마시듯이 시원하고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약간의 몸에 이상을 느낀 거죠. 갔더니 당뇨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른 요인은 생각할 거 없거든요. 먹는 거 굉장히 신경 쓰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커피를 너무 과다 섭취한 그 부작용이 아닐까 아, 설마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당뇨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카페인 성분이 네. 이 커피 나무에서 카페인 성분이 나오는 진짜 이유는 네. 자기 몸을 지키려는 거였대요. 그래서 아, 그 카페인 성분을 보호성. 통해서 네.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였다네요. 네. 근데 이제 잘못 요즘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시제부터인가 커피가 이제 세계적으로 네. 아마 수입 거의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아, 싶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습관처럼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숭늉처럼 마셔요. 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손녀들 얼마나 이뻐요. 네. 그래서 자기 맛있는 거 먹으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한 스푼, 두 스푼 먹이잖아.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이유가 네. 저희 때는 커피 없어서 전 먹어본 적 없거든요. 제 네, 네. 기억으로는 네. 우리 할머니한테 준 적 없고.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뻐서
줬던 게 이제 이 아이들은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먹어본 거니까 이미 입에 익히. 익숙했던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네. 그래서 이거 또한 아이들에게 중독을 불러일으킨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저는 그 순간 보면 우리 어머님들 경험 있지 않아요? 네. 아니 저기 며칠 전에 저희 아기들이 이제 네. 피아노 연주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캔 커피를 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 네. 부모님들 오시니까. 음.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인데 네. 이렇게 딱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네. 선생님 우리 아빠가 커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음. 이러면서 커피를 이렇게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감동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제가 네. 커피 마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쵸. 오. 나중에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좀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 네. 아이들에게 습관을 그냥 쌓아주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커피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커피를 줄 게 없어요. 그 친정 집은 항상 커피가 있었는데 네. 이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렇게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 없는 거죠. 저희 아, 아버지도 네. 그렇게 많이 안 드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친정집이나 저희 집은 아예 없고 친정집은 그래도 가끔 이제 그래서 커피 찾으면 뭐 니네 집은 커피도 없냐 뭐 이런 식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지금 제가 영양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좀 조심스럽지만 네. 조금은 네. 그런 주의를 영향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기는 왜 요즘에 진짜 카페인 들어간 음료보다 네. 커피가 에너지 음료, 네. 낫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음. 마시고 졸음 쫓기 위해서 마시고 하는데 이게 네. 정말 중독성이 강한 단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그거 커피 캔 음료 받고서 이거를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감성인데 네. 이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커피 빈 캔을 보관해야 돼 말아야 돼. 감성적이시네요.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또 다른 면이 있었군요. 네. 양날의 검은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커피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선물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커피를 마시게 부추기는 그런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냉장고에 예, 이제 그 이후로 절대 냉장고에 사놓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커피 품종이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해요. 그 품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네, 그 커피 품종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커피 마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한번 알아보기로 근데 저희가 저는 이게 외래어잖아요. 네,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냥 뭐요? 아라비카종? 우리 아라비카 커피 왜 많이 선전하잖아요. 아라비카 커피 이러면서. 저는 외래어에 약하고 커피에 약하고 네. 그래서 아라비카종과 로부스타종 간단하게 정리. 네, 그 열대 고지대에 재배되는 아라비카종은요 카페인 함량이 낮은 편이라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텔레비 광고에도 네. 아라비카 커피 이러면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예쁜 여자 같은. 네, 멋진 남자가 하거나. 네. 그래서 이게 커피 전체 생산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특징은 정말 향기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미가 참 좋고 신맛이 좋아서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드시는 것들은 거의 아라비카종. 네. 신맛이 나요. 네, 원래 네.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 약간의 신맛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커피가 저는 쓴맛만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아라비카보다 음. 카페인 함량이 약 2배 정도 높아 거친 맛이 특징인 로부스타종은 주로 700m 이하의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재배된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로부스타가 아라비카의 아버지 뻘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네. 로부스타 종과 또 다른 종의 커피나무 사이에서 종의 합성이라는 육종 기술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라비카 종이기 때문이에요. 커피도 육종 기술을 접목해서 개량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아라비카 커피가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사람 입맛에 맞춰서 개량해서 그렇죠. 재배하는. 요즘 커피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도 과일들도 그런 것들 그렇고, 개량. 예, 네, 예. 네. 커피
커피도 네, 현대인의 맛에 참 아주 알맞은. 사람들이 못하는 대단하나? 네. 저 새로운 사실들을 자꾸 네. 네, 그 한 잔의 커피가 소비자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공정이 거쳐지는데요. 커피 열매인 체리에 2개의 씨앗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과육을 제거하면서 말린 씨앗을 생두,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생두라고 하는데요. 네. 과육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네. 커피 원두 커피라 그러죠. 네. 그 녹색. 녹색 말고 전 검은 거. 그거는 이제 볶은 거죠. 네, 로스팅한 게 로스팅한 까만색으로 된 거죠. 그러면 그 이렇게 가운데 배 갈라진 게 네. 원래가 아니에요? 네. 약간의 배갈라짐이 있긴 한데. 네. 그게 네, 볶은 나눠지는 거- 거죠. 네. 볶은 거고 네. 원래는 초록색 빨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과육의 씨앗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2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네. 불필요한 거는 빼고 이제 필요한 것만 모아서 이게 말린 것, 녹색으로 말라진 것이 이제 결국은 생두라는 커피가 거예요. 씨앗을 먹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그렇다고 있겠죠. 봐야죠. 네. 어. 씨앗을 갈아서 그것에 나온 추출물을 먹는 거니까. 볶아서 볶아서 맞아. 쉬운 예로 네. 살구씨를 살구를 먹고 나면 살구씨가 있고 네. 그 안에 또 갈르면 또 알맹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알맹이를 먹는다 소리. 그런 표현 자세히는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궁금해서. 네, 어. 근데 어찌됐든 커피는 그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 향미나 이렇게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2가지 네. 방법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건식법과 수식법. 네, 근데 건식법은 커피 나무에서 열매가 그대로 검은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한 다음에 야외에서 한 2주간 햇볕에 말려서 껍질을 벗겨 씨앗을 발라내는 방식이고 그 후에 이제 건조하면 그 생두가 얻어진대요. 그러면 이물질이 섞일 염려는 있지만 맛과 향이 좋아서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맛있는 커피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건식법. 예, 습식법에 대해서 우리 제가 습식법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익은 열매를 음. 물에 담가서 세척하며 껍질을 벗겨낸 다음 네. 발라낸 생두를 다시 씻고 말리는 방식으로 건식법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여러 차례 선별 과정을 거치므로 이물질이 별로 없대요. 네. 그리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커피의 품질이 건식법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대요. 저 이거 봉투에서 봤어요. 네. 이렇게 그 볶음 봉투에서 보면 네. 그 커피 이름 쓰고 네. 가로 열고 워시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게 습식이었구나. 습식이고요. 네. 나 지금 알았네. 네. 저도 네. 예. 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생수는요, 로스팅이라는 2차 가공을 거쳐서 원두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로스팅이라는 건 아까 우리 말했듯이 열을 가해서 이렇게 볶는 거예요. 네. 적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강한데요. 볶음 정도는 커피 품종에 따라 다르고요. 또 지역별로 로스팅의 강약에 따라 선호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선배님께서 네. 커피숍을 하시고요. 직접 네. 로스팅을 하세요. 그런데 이 로스팅을 하니까 그 주변에 커피 향이 네. 엄청나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 로스팅하는 게 밖에서 보면 되게 멋지거든요. 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네. 노트를 갖다 놓고요. 초별로 그 로스팅하는 그런 그 초 단위로 체크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네. 피크점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해야지 맛있는 커피가 난대요. 그리고 또 커피를 그 로스팅 기계를 한번 청소하면 네. 또 그걸 볶는 그런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다시 다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 것 섬세한 같아요. 작업이네요. 네, 그렇죠. 섬세한 작업. 네. 특히 그 유럽인은 강하게 볶은 것을 선호하고 한국인은 얇게 볶은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커피의 향미는 로스팅을 한 지 2주일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고 하니까 소량으로 볶아서 그때그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2주일마다 볶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볶는 과정이 섬세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어려움이 많죠. 네, 전문가가 네. 할 수 예, 있는. 그래서 저희는 커피 전문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네.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커피를 먹는 곳에서는요, 네. 이렇게 막 기계가 막 가정에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솥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렇게 싹 이렇게 볶으신대요. 네.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럼 아침에 그
그 커피 향이 촤르르르 퍼지면서. 퍼지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다 볶은 거를 네. 아침에 이렇게 내려 드시고 네. 하신답니다. 네, 제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음. 원시적인 방법으로 네네. 그냥 아래 불 때 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네. 정말 저 커피 마셔보고 싶다라는 저도요. 생각이 좀 저도요. 들었었어요. 네, 네. 네, 네. 저는 안 마실 거예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가공 공정 잘게 분쇄된 원두에 다양한 향미 성분을 뽑아내는 거 추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네. 네. 추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 방법 좀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테이크아웃점에 가면 막 치익 하면서 기계에 네. 예, 나오는 걸 가압 여과 추출 방식이라고 해요. 네. 그걸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면은 네. 그거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걸 간편하고 신속해서요. 네. 그 에스프레소라는 그 영어의 의미가 익스프레스래요. 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식 폭이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다라는 아. 표현이랍니다. 요즘 웬만한 사무실에서도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직접 추출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음. 저는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뜨거운 물을 더 부어가지고 좀 연하게 해서 먹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예, 그래서 커피의 농도를 기호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음. 방법이 사실 아메리카노 내리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에스프레소 내리면 금방 하거든요. 그래갖고요. 저희 요즘에 어떤 커피숍이 많냐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를 직접 내려주는 것도 있지만 네. 테이크아웃 저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커피를 미리 다 이렇게 추출해서 아. 다 해놔요. 그런 다음에 뭐 주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왜 꽂아서. 정수기에서 물 물. 빼듯이 음. 그렇게 주시는 커피 전문점도 많아요. 그러면 커피의 향이나 맛이 조금 조금 덜하겠죠. 덜하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커피 맛에 따라서일지 모르지만 커피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맞아요. 커피인 것 같은데 달라요 다. 저는 네. 제 주변에 네. 지인분들이 음. 핸드들이 음. 그래서 그게 그 아라비카. 아라비카종 중에 네. 최고인 스페셜 음. 커피를 음. 파는 커피 전문점 경우 주로 저 봤어요. 네. 종이 필터를 해서 드립을 이렇게 딱 시간 딱딱 눌러가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해갖고 하는 게 네. 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라고 선호한다고. 그래서 네. 집에 그 핸드드립 파는 네. 그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맞아요. 있어서 네. 맞아요. 또 그것도 저기 하다 싶으신 분들은 네. 분쇄기는 자동, 네. 내리는 거는 핸드드립. 핸드드립. 맞아요.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분쇄기는 자동, 예, 음. 핸드립. 그 스페셜티라는 게요, 음. 상위 한 3% 정도의 음. 원두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고급이죠. 그렇죠. 보니까서 저거 귀찮은 걸 왜 하고 그래서 있을까? 그런 걸 한 잔에 3, 4만 원에 팔기도 한답니다. 어. 시골 어느 커피숍에서는 그렇다고 분위기를 타서 스페셜 커피. 스페셜 커피. 네. 그거 어찌 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요, 음. 이 드립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저도 드립 커피를 집에서 하는데요. 네. 이게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 강릉에 가면 네, 커피 맞아요. 거리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런 곳에서는 또 드립 커피도 많이 내리고 이런 걸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 가정에서 드립 커피를 즐기는 분도 꽤 많고 왠지 뭐 드립 커피 이렇게 쫙 내려주는 모습 보면 멋있기도 하고 또 커피 맛이 더욱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렇죠. 또 멋진 오빠가 해주면 네,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언니도 있더라. 제 친구는 네. 꼭 제가 가면 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마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네.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막 이런 느낌. 네, 좀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저는 국산차로 부탁해요. 네. 그러면 그 이외에도 다양한 추출 방식이 있으나 추출 방식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그 가공 공장이 자연 속에 있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실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 네, 누군가 희생을 한다는 게 좀 속상하죠. 네. 네. 흔히들 뭐 루아 커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루앗. 루악이요? 아니 나 지금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듣고 가서 네. 기억할래나 몰라. 인도네시아에서 긴꼬리 사양 고양이들이 서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들도 잡식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죠. 커피를 먹은 거예요. 아까 양들이 염소들이 네. 먹고서 양들이 먹고서 이렇게
흥분하는 학생, 것처럼 응. 이 고양이도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히 그냥 그 친구들이 먹었다가 얘가 소화가 잘 안 된 거예요. 배설물에 커피가 나온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근데 자연스럽게 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산업화가 되니까 네. 이 사양 고양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 고양이가 제- 먹고 배설해 놓은 거. 똥. 그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양이들 얼마나 학대인 거지요? 예, 학대 수준이죠. 동물학대.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루아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는 카페인에 중독됐네. 그렇죠. 늘 중독되어 있는 거죠. 또 그거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안 주니까요. 가두어 놓고. 가둬놓고. 그걸 먹는다고요? 네. 네. 사람이? 마치 닭장 같은 데다가. 그 똥을 추출하기 위해서. 할 말이 없다. 네. 그래요. 아마 독약도 약이라고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마실 사람들이니. 네. 좀 그런 것, 우리 인간도 즐겁지만 그렇죠. 동물도 즐겁고 네. 세상도 즐거운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루악 커피요? 네. 코피? 루악? 인도네시아로 코피래, 코피. 코피. 예. 커피를 코피라고 한대요. 아, 네. 근데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마셔봤어요, 근데? 먹어봤어요. 저는요. 저는 지인 집에 놀러 갔더니 루아 커피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미각이 발달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그당 뭐 너무 맛있다.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 그거 네. 그 상업성이야, 상업성. 다 네. 똑같은 커피야, 상업성. 그 좋은 커피 있잖아요. 무슨 네. 커피다, 무슨 커피다, 네. 무슨 커피다 이런 게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맛을 구별하거나 그렇죠. 하기는 쉽지 않고요. 맞아요. 그 제가 그냥 그 선배 형이 커피숍을 해서 네. 좋은 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어봤어요. 아. 그리고 거기 앉아 있으면 바로 로스팅하고 네. 일주일 이내에 커피들만 먹기 때문에 네. 뭐 여러 정말 가지 맛있는 예, 커피들을 그렇지만 다, 예, 그 사양 커피 이런 것들은 먹어보고 베트남 다람쥐 커피 이런 것도 먹어봤고 뭐 가이샤 커피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네. 저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네. 그 따뜻하고 예, 목 넘김이 부드러운 커피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약간의 커피 마시는 것도 분위기를 타지 않나요? 네. 맞아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네. 사람들과 마시는 커피가 네. 제일 맛있는 커피인 것 예, 같아요. 약간의 비가 좀 내려지면 네. 제가 네. 보면 제가 네. 그 TV였던 것 같아요. 언젠가 네. 외국 친구가 네. 젊은 친구 걔네는 보면 네. 원두 커피를 마시거나 아까 얘기한 뭐 익스프레소 네. 그런 거나 마실 것 같은 친구가 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네. 달달한 커피 우리 엄마가 마시던 네. 맞아요. 최고예요. 어. 그게. 그 커피를 네. 사갖고 간다는 인기가 외국에선 짱이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는데 네. 그런 거 마시라고? 근데 사실 믹스 커피는 달달한 설탕과 프림 등이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커피 효능과 우리 이제까 커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잠시 음악 듣고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19년 독감 예방 접종 안내입니다. 어르신들 독감 예방 접종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만 75세 이상 접종 기간이고요. 또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만 65세 이상 접종 기간입니다. 접종 장소는 관내 위탁 의료기관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 2627-2685, 264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아이유가 부른 가을 아침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곡은 와우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정말 좋은데요. 아, 좋죠. 오늘 네. 와우님이 다 신청한 곡만. 아니, 아니에요, 아까는 아니에요. 우리 수리언니께서. 수리언니께서 신청. 아메리카노 10cm가 부른 그랬어요? 네.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요. 네, 제가 좀 소홀했답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신청곡을 네, 해보도록. 다음 주제에 맞는 신청곡 부탁드려볼게요. 자. 네. 네, 커피 네, 한 잔? 네. 그럼 이제까지 커피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커피 효능, 단점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우리 효능 한번 와우님 먼저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커피 요즘에 커피가 암을 고친다. 아, 네. 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간 기능에 도움을 준다. 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을 분해시켜 촉진시켜 준답니다. 아. 네네. 네, 커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네. 대표적인 부작용을 꼽아보면 과다하게 섭취하면 카페인 음. 때문에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음. 불면증 음. 주변에 많죠? 네. 맞아요. 뭐 카페인 민감도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최소 6시간 전에 마셔야 되고 또한 이게 청소년들은 이것 때문에 마실 거예요. 시험 공부한다고. 그리고 또한 또 중독이 되면 끊기가
우리 아, 담배 맞아요. 금단 현상 있는 네, 것처럼 네. 커피도 금단 현상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음. 제가 커피를 많이 먹어서요. 네. 에스프레소를 네. 그날은 왠지 에스프레소가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2잔을 제가 네. 이렇게 먹고 나니까 가슴에서 막 두근두근 하는 게 막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커피를 먹어도 바로 잠을 잤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은 좀 과하게 먹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오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좀 많이 먹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예, 커피 사실은 다양한 효능 중에서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대요. 아하. 땡기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음. 실제로 그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설탕이나 당분,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 네. 제가 네. 다시 얘기 드리면 카페인이 네. 그 체내 수분을 네. 빼앗는 역할을 한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네. 맞아요. 탈수 현상을 음. 유발할 수 있고 네. 또 이러한 현상이 숙취 해소에는 좋대요. 네. 술 드신 다음에. 어쩐지 땡기더라. 네. 근데 평상시에는 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네.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고 또 커피를 마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우리 게 보통 커피로 수분 섭취했다 생각하고 절대 안 아니에요. 먹는 경우도 절대 있죠. 아니에요. 물을 또 따로 마셔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네. 생수 꼭 드세요. 저는 커피 대신 생수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국산 차도 선물 받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단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에 맞춰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네. 저는 제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인 음료 마시는 네. 것보다 커피 음료가 낫다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네.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스스로 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네. 이것 또한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먹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네. 같이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주의.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 뇌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커피의 효능에는 이렇게 효능하고 부작용이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커피를 먹을 때 커피만 먹으면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첨가물, 네. 뭐 프림이랄지, 뭐 설탕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를 네. 넣었을 때 뭔가 좀 몸에서 작용하거나 분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몸에서 그렇지 좋은 효능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커피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이렇게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많은 양의 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불면증 그리고 피부 건조증, 건조증 네, 맞아요. 두통, 그다음에 부정맥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니까 꼭 과도한 카페인은 피해야 한다는 거. 네. 꼭 뭐 커피에만 카페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커피는 한두 잔 마셨지만 가장 쉽게 또 접할 수 있는 음료니까요. 근데, 또 다른 음료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적이 되는 거니까 네. 나 커피 오늘 한 잔, 두 잔밖에 안 마셨어. 근데 다른 탄산음료 먹고 뭐하고 다른 카페인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 뭐 마시고, 마시면 네. 그러면 두세 배의 효과가 더 있겠죠? 네. 그것을 우려하시는 네. 많은 여튼 우리가 몰랐던 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음료 커피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효능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커피 소비량에 비해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커피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리와 피오나의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의 건강 요리는 두부 고기 조림입니다. 준비물은 두부, 소고기, 중새우살, 파, 마늘, 직간장입니다. 먼저 두부는 깍둑 썰기 해주세요. 소고기는 잘게 썰어주고 중간 크기의 새우는 껍질을 벗겨서 준비해 주세요.
새우가 없다면 조갯살도 좋습니다. 네, 마늘은 다지고 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니 요리 시작해 보시죠. 네, 먼저 두부, 소고기, 새우, 마늘을 냄비에 넣고 물은 재료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재료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인 후 약간 심심할 정도로 집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물이 자작하게 줄어들면 썰어놓은 파를 넣고 한번 저어준 후 불을 꺼주세요. 세게 저으면 두부가 으깨지니까 살살 저어주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요즘 밖에 나가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적당한 온도, 맑은 하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행복감마저 들게 합니다. 오늘도 이 가을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만나요. 이상 나리 피오나 와우. 기술의 쓰리언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청과 금청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 함께 해요.